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28일이고요. 7시 30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단단하게 코스피와 코스닥만 좀 볼게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예상할 때는 정상 시작에서 올라오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갭으로 좀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아침에 9시에 떠서 시작할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아침에 9시에서 한 10시 반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환율이란 놈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아마 갭으로 떴던 거 그대로 반납하고 떨어질 겁니다. 그대로 반납하고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월요일에는 월요일뿐만 아니라 장을 보실 때는, 매매를 하실 때는 환율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지금 얼마인지 보시고 매매를 하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빠집니다.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들 하시고요. 그래서 왜 올라가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뉴스 부분에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2168자리 첫 번째, 그리고 2150자리 2150자리까지는 한 번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20자리 별난모양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2150자리 다음에 720자리 지지하는지 보시고, 단기로는 한 지금 740자리죠. 740자리 코스닥은 740자리, 그리고 코스피는 한 2180자리 2168자리 2170자리죠. 일단 요렇게 두 자리씩 보세요. 요 자리 두 자리씩 보시고 깨는지 안 깨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는 상승이 좀 나올 겁니다.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나 뭐 물린 거나 아니면은 아침 일찍 바로 9시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뭐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갔던 거 바로 반납할 겁니다. 아시겠죠? 한 10시 반까지는 조금 참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월요일장 대응 및 예측을 좀 말씀드렸어요. 일단 흑자는 냈지만 사실상 어닝 쇼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은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이 지금 실적 발표 정유사뿐만 아니라 지금 흑자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지금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좀 감소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못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제 마진이 높아져서 원유주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실적 발표가 나지 않은 GS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유 사업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그나마 영업이익이나 냈을뿐 매출 규모 가장 큰 정유 사업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핵심은 정제 마진인데 4에서 5달러 정도가 지금 손익분기점입니다. 근데 지난 1월 말까지는 4달러 이하였고 지금 3월에 6달러 정도 올라왔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8달러 정도 됐죠. 그래서 좀 잘 올라온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 회복 없이 정유업계도 실적이 회복이 어렵다고 하죠. 정제 마진이 제일 커요. 제일 큰 부분이고,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조 5천억을 투자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도 못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SO일 부분, SO일도 지금 아시겠지만 여수 쪽에 고도화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여수가 아니고 울산 쪽에 하고 있고,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여수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투자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영업이익 쪽이나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1분기에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못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하지만 뭐 2분기부터도 지금 미국 정유사들의 정기 보수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제 마진이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은 요것도 악재죠. 요것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이란 제재 부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난방류, 지금 원래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 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난방류, 석유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원래 휘발유하고 경유는 나가던 건데 석유까지 같이 나가니까 실적이 같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파워로제트님 어서오세요. 이래서 지금 현재 원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저점을 안 깨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번 모아보시겠다고 하시면은 괜찮은데, 단타로 보시기에는 S51이나 아직까지는 파워로직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점을 안 깼죠. 안 깨고 지금 옆으로 횡보 중이죠. 이런 부분이나 SK이노베이션도 얘는 지금 일단 우상향을 틀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 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뭐 원유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두시고 모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원유주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화학 쪽은 오히려 백진장군님 어서오세요. 국제유가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화학 쪽은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하나 케미칼 떨어지고 있죠. 요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화학주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죠. 지금 제목과 같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힘싣는다. 정부 1조 예타 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예타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비메모리라는 것은 D램하고 랜드 플래시를 제외한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 R&D로 지금 향후 10년간 1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삼성 때문에 하겠죠. 삼성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133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30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외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월요일에 지금 이때까지 떨어졌던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나 그런 D램이나 랜드 플래시까지도 낙수 효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탄력을 받지 않겠나, 좀 탄력을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영유아 제품 매력적 전문가 꼽은 광군제. 광군제는 11월 11일입니다. 아직까지 멀었지만은 벌써부터 준비해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특히 뭐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화장품으로 유명했지만은 영유아 화장품도 지금 중국에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다음에 뭐 질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 중국 사람들이, 다음에 중국에 있는 납품 CEO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영유아 제품의 화장품들은 프랑스가 잘 만드는 걸 알고 있어요. 뿌리마주라고 하죠. 다들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기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중국이 좀 싸니까, 그쪽보다는 우리나라 쪽이 좀 싸니까 싸고 질 좋고 이러니까 좀 많이 찾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기초나 아니면 색조나 뿐만 아니라 영유아 쪽에서도 이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레지, 요 아모레지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 자리 예쁘거든요. 자리 예뻐서 요 자리, 저는 한 요 자리만 안 깨지신다면 77,100원 정도 안 깨지시면은 얘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요거죠. 한중 운수권 증대 수혜 종목으로 면세점 화장품주 주목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중 운수권에 대한 증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에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가 항공사들은 수혜를 받는 거고, 그만큼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겠죠. 왜냐? 항공권이 싸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오히려 면세점이나 화장품들을 사고 나가는 그러니까 딸공이 아니고 일반 뭐 관광객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면세점이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더 잘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요 두 개만 해도 화장품주는 좀 볼만 하겠죠. 내일. 뭐 내일뿐만 아니라 안 올라온다고 해도 저점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만 안 깨진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요까지는 한번 모아보셔도 될 겁니다. 이 자리까지는 모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증권업계 일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도 한번 같이 보죠. 어디지? 자, 여기 보시면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제재 유예 연장하지 않으면서 뭐 $66 넘기는 했으나 유가 상승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유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제어할 소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오펙이나 러시아 그 밑에 지금 뉴스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서도 이제 러시아도 더 이상 증산할 계획이 없다. 그다음에 오펙도 더 이상 증산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근데 오펙이 그냥 직접적으로 밝힌 건 아니에요. 그냥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근데 뭐 푸틴이 말하는 거는 오펙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지금 생산을 7월 달까지 이만큼 생산하겠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날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는 더 이상 뭐 $7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걸로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국제유가 단기성 구간에서 거친 후에 하반기에 이제 배럴이 한 $60 내외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지금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뭐 국제유가를 좀 잡기 위해서 좀 증산을 하고 있다. 뭐 수요일에 증산을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금요일에는 트럼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오펙과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뭐 여러 군데 좀 자료를 모아봤을 때는 오펙에서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죠. 그냥 자기가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도 그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월요일날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게 거짓말로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그만큼의 또 리스크가 또 생기겠죠.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가 상승이 압력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올라갑니다. 국제유가도 올라가고요. 안 좋은 거죠. 일단 국제유가는 둘째치고 우리 뭐 휘발유 경유 넣는 거 둘째치고 원화가 약세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증시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환차 손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이탈되기 때문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건 웬만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30일날 중국의 4월달 제조업의 PMI 지수 크죠.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50 이상 올라가면은 긍정적. 자, 계속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한국과 미국의 중국 발표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국제 유가보다는 그 부분이 30일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발표가 나오죠. 다음에 한국의 뭐 BSI 지수도 좀 중요하긴 하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실망을 해서 나가는 외국인들도 있고 지금 현재 기관들도 많이 이탈 중이죠. 지금 증시에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3월달에 광고 생산, 다음에 1일날 4월에 수출입 증가,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제조업 지수까지도 발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5월 1일날부터 또 FOMC 회의가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미국 쪽에서 중국 수출입 지표가 이제 수출 증가로 나올 것 같고, 다음 미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3월에 호조로 이어나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월요일에는 그나마 좀 국제유가만 좀 따라준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부분, 즉 국제유가 부분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